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왜 우리가 최소 26년도까지는 가지고 가봐야 되는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시스크, 퀀텀, 디웨이브 이런 기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격은 어느 가격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드디어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CES와 이제 퀀텀 월드 컨그레스 이전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한 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1월 7일 다음 주면은 이제 CES가 진행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CES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CES 자체가 없던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새로 신설해 준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번 CES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다? 이 CES 2025를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뭐다? 새로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Just one story of the show, 이제 쇼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앞으로 이 CES 이후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26년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25년도에 애초에 유엔이 지정했던 것 마냥 양자 컴퓨터의 해로서 CES 이후에 급격한 상승 출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따라와 준다? 자, 그 이후에는 이런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히 따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하고 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2025년도 말이 되면요, 99.99% 정도는 완료가 돼서 거의 상용화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시장에 이런 상용화의 최소한의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온큐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업도 진행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는 IBM 같은 경우도 뭐예요? 보면 알겠지만 26년도 퀀텀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면서 2026년도는 보다 지금보다 뭐 하게 된다? 퀀텀 컴퓨터에 대한 실질적인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5년도 실질적인 CES 이후에 상승 출발을 했을 때 이게 모멘텀이 부재가 되면요, 당연히 하락으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 26년도에 또 양자 컴퓨터 상용화라는 모멘텀, 이런 이슈가 따라오기 때문에 죽기에는 너무나도 이슈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모멘텀이. 그래서 실질적인 보면 지금 또 뭐까지 나오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연내 5큐비트 양자 컴퓨터 출시할 거고요. 2026년도에는 150큐비트 가동할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산업용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CES에서 사실 어떤 발표가 나오는지는 크게 안 중요하다 생각해요. 당장에 사실 CES에서 어떤 큰 발표가 나오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 발표를 하긴 하겠지만, 애초에 엔비디아, 구글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지금 더 큰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사실은 핵심 주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양자 컴퓨터가 핵심은 아니지만 엔비디아와 구글의 발표를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시발점을 뽑아내느냐 못 뽑아내느냐, 이게 중요할 뿐인 거지, 사실은 어떤 발표까지 나오느냐 이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보면은 당장 CES 이후의 강한 상승보다도 뭐를 이야기하느냐, 2026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성장, 이런 상승, 이런 것들이 출발할 것이고요. 본격적인 26년도부터 사실상은 양자 컴퓨터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시장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다? 앞으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구글이라든지 분명히 어떤 발표가 나오냐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26년도 이후에 이 시장 상용화와 함께
다가올 거대한 파동에 좀 기대해본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더 기대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실질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제가 아까 그 거의 2,000조 잭팟이라 했잖아요. 제가 2,000조에 대한 부분을 어거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1조 3천억에 대한 3천억 달러니까 이게 약 2,000조가 됩니다. 2,000조 대한 이 시장 규모 성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장 규모에 대한 성장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도 나오자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시장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봤을 때 굉장히 이 플러스가 뭐 클수록 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어쨌든 25년도 이후에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영역이 본격적으로 이런 산업군에 대한 뭐 하기 시작한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년도가 넘어가면 더 큰 영향력을 뭐 행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뭐다? 본격적인 25년도 올해부터 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조 3천억 달러에 대한, 그러니까 약 2,000조에 대한 시장 규모 성장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가 받을 수밖에 없다? 양자 컴퓨터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보면은 뭐 시장 규모 뭐 양자 컴퓨터 뭐 컴퓨터 센서 뭐 센싱 해갖고 어디로서의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형성될 것인지, 그래서 토탈 적게는 6,200억 달러에서 1조 뭐 3천억 달러까지 뭐 이런 시장 규모 형성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사실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어디 시장 규모 형성되는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봐야 된다? 우리는 꾸준하게 양자 컴퓨터를 굳이 25년도에 조금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손절할까요가 아니라 26년도까지는 적어도 전 최소 1년은 더 봐도 된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양자 컴퓨터를 지금 무조건 사야 됩니다, 무조건 끝까지 홀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건 뭐냐? 우리가 2차전지 전기차에서도 느꼈습니다. 국내 주식 에코프로에서 느꼈잖아요. 에코프로 다들 안 죽는다 했지만 지금 거의 지금 많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양자 컴퓨터도 아무리 모멘텀이 많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26년도 상용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 규모가 2,000조에 대한 뭐 이런 반사익 규모가 나와주고 있지만 언제 이게 또 뒤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정리 가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 가격이란 거는 이 가격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리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아이온큐와 디웨이브와 퀀텀, 뭐 리게티, 실스크 이런 기업들의 차트가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사실 도망간 게 맞다 보고 있고, 그래서 어느 가격대가 중요한지를 좀 차트로 설명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좀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차트입니다. 아이온큐. 자, 보면은 이 앞으로 모든 종목들이 이렇고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에 있던 고점대를 뭐 캔들의 저항이 되었던지, 이런 양봉, 이 윗꼬리의 저항이 되었던지, 이걸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을 해요. 무너뜨리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 표현하느냐? 전고점 돌파 패턴이라고 해요. 전고점 돌파 지지 패턴. 이걸 기술적으로. 그럼 이게 지금 보통의 신고가 패턴으로도 많이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이 기업이 앞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와 주려고 하면은 35달러는 절대 깨면 안 돼요. 만약에 아래로 이탈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35달러를 못 지킨다? 그러면 앞으로 양자 컴퓨터는 당분간 긴 하락을 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 핵심 가격은 얼마? 35달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저항대 돌파하고 지켜내고 있죠.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8달러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웨이브 퀀텀은 핵심 가격이 8입니다. 8을 지지고 볶던 말든 지켜내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실스크죠. 실스크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 당시에 고점대를 뚫고서 안착했어요. 그래서 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 최대치로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완전 그냥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5달러 정도는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돼요. 5에서 6 정도는. 그리고 이제 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윗꼬리보다는 이 구간대 캔들의 몸통의 저항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게 나와주죠.
그래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대를 지켜내야 되느냐? 지금 15달러 정도를 핵심 가격으로서 지켜내는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돌파가 나오고요. 지켜낸 게 나오고 있죠. 지금 리게티 같은 경우도 그냥 좀 여유롭게 본다 하더라도 11, 조금 더 본다 하더라도 10, 이 정도는 지켜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짜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양자 컴퓨터들이 스스로들이 뭐하고 있다. 서로가 차트를 너무나 똑같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확실하게 양자 컴퓨터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고 누군가가 전체적인 종목들을 고루고루 관리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뭐 해야 된다. 지켜줘야 될 구간대는 꼭 지켜줘야 되는 거고 이 구간대를 못 지켰을 때는 우리가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보내주는 게 맞다. 제가 늘 시청자 여러분들, 늘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비싸게 사게 될 뿐인 거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살 수 있지만, 팔 수 있는 게는요, 언제든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물리게 되면은 절대 못 팝니다. 평생 못 파는 순간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대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도망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